주식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장 나스닥 다우가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오후 12시 좀 안 돼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이제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보시면 나스닥 6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9월 공포 현실화되나? 나스닥 6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9월 공포 현실되나? 파월 인플레 장기화 우려에 국채 금리 급등, 국채 금리 1.56% 치솟고 나스닥 2.8% 하락, SP500 2% 하락, 다우지수 1.6% 함께 무너져.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 주식시장이 약세가 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지, 왜 국채 금리 상승을 하면 주식시장이 약해지고 미국이 올 연말쯤 한다는 테이퍼링은 무엇인가? 테이퍼링 때문에 주식시장이 엄청 폭락할 거라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쉽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코로나19로 인한 양적 완화에 대한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올 연말에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양적 완화란 한마디로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외국인 또는 국책은행, 연준 이런 곳에서 국채를 사고 현금을 정부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그러면 정부는 그 받은 돈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돈이 많아지고 돈의 유동성이 높아져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경제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해결책이 100% 해결책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양적 완화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저렇게 돈이 풀리고 나면 돈이 시장에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돼버리는 현상을 말하죠. 한마디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시장에 많이 풀고 경제 회복을 시켜 국민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 되는 거죠. 시장으로부터의 돈의 공급을 줄이게 되면 다시 시장에 돈이 없어져서 화폐의 가치, 돈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드린 해결 방안이 바로 테이퍼링이라는 것이죠. 테이퍼링. 그래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돈의 유동성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상승하면 돈의 유입이 채권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에 돈의 유입이 적어져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상승해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무조건 폭락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봐도 2014년에 테이퍼링을 실시했는데도 초반에 실시하고 나서 주식장이 좀 약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다시 주식장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완전한 악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미 국채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맞지만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도 생기고요, 반대로. 항상 지수는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다시 내리는 성질이 있어서 테이퍼링 때문에 주식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너무 심각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단기간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내려가면 지수는 다시 올라오니까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내려오면 보유 종목을 좀 더 밑에서 사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이제 차트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조금 이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코스피도 코로나 이후 이렇게 많은 상승을 해줬죠. 솔직히 이만한 상승을 했으면 약간씩 조정받는 장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오늘도 갭으로 밀려서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중에서는 241선만 파란 색깔 선이죠.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주봉도 61선 근처까지 내려올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봉 241선 이탈한다면 3000 지수, 3000포인트 라운드 피겨 깨지는지 확인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하락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3000포인트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갭으로 밀렸고 코스닥은 전저점 부근이죠. 970포인트 이 부분과 241선 이탈 여부 똑같이 코스피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을 지키고 다시 올라갈지 전저점 못 지키고 241선 근방에서 지지가 나올지 아니면 둘 다 깨버릴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이거는. 자, 오늘은 주식 투자자분들 어제도 그렇죠.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유 중인 종목이 있으셨다면 오늘 지수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런 날에 거의 파란불일 확률이 매우 높죠. 빨간불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날에. 그러니 본인 종목만 파란불 들어온다 너무 걱정,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당분간 지수 영향으로 내려오더라도 내가 밑에서 물을 탄 다음 최대한 평단을 낮추어 다시 지수 회복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재무제표 좋고 기업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또는 몇 달 뒤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잘 구분하셔서 지수 보면서 대응하시면서 본인의 매수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미장 소식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말씀드릴 정보 생기면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